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고 그렸던 에너지 양자화를 직접 유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함에 있어서 에너지 양자화의 개념을 이끌어내었는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이끌어낸 것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이 양자역학 또는 고등학교 현대물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차분하게 수업에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psi는 r 세타 파이로 변수 분리함으로써 세 개의 변수 분리된 미분 방정식을 이끌어냈지요. 하나가 지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얻어내고, 또 하나가 버금 르장드르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러한 방정식을 하나 냈고, 또 하나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얻어냈지요.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름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풀어가지고 에너지 양자화된 그것을 얻어내고, 동시에 한 가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너지 양자화라는 가장 중요한 그 결과는 이 지름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물리학에서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곳에서는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 즉 그곳에서는 입자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당연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으로부터 나온 것이 에너지 양자화예요. 참고로 고등학교 때 배운 보호 원자 모델에서는 에너지 양자화가 가설로부터 착착착착 튀어나온 건데,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란 거 제가 얘기를 했죠. 가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겠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캐피탈 R을 R 함수로 나타낸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양, 즉 루트 h바 제곱분의 8m 절대치 2 곱하기 r, 그것을 로로 대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참고로 여기서 m 있죠. 이 m은 자기 양자수 m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기 양자수를 ml로 표시를 했잖아요. ml 저것은 확실하게 자기 양자수이고, 여기서 m은 무엇이냐면은 전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책마다 혼동을 안 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양자수를 ml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앞전 시간들에서 보다시피 이 미분 방정식과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는 질량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l자를 계속 ml자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 미방과 이 미방을 풀 적에는 ml을 m으로 대체해서 쓰겠다라고 제가 수업 초반에 항상 그렇게 문자를 띄워놓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지름 방정식을 풀 적에는 이 m이 자기 양자수가 아니고 전자의 질량이에요. 그 잘 명심해 두십시오. 또 알파라는 것을 미세 구조 상수라고 했죠. 파인 스트럭처 컨스탄트라고 해가지고 4파이 에프실론 제로 h바 c분의 2제곱, 이것이 다 계산을 해보면은 137분의 1이요. 그리고 람다라는 것을 원자번호 z 곱하기 미세 구조 상수 루트 2 절대치 2분의 mc의 제곱,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지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을 때 이러한 레이디얼 이퀘이션, 즉 지름 방정식이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 했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즉 이 미분 방정식에서 캐피탈 R을 로우 함수로 나타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잘 못 풀려 이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 지금 저거 미분 방정식 쭉 공부를 해 왔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미방을 풀려고 하면은 마땅한 형태가 없어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하여 먼저 어떤 것을 고려를 해 주냐면은 점근해로부터 모든 영역의 해를 유추해 내보자. 이때 이 점근해 있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로를 무한대로 보낸다기보다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더 합당한 얘기냐면은 로가 1보다 매우 컸다. 즉, 이 로가 매우 크게 되어졌다. 무한대는 아니고 매우 크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 식을 일식이라고 했지요. 이 일식의 해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은 R2' 그리고 로분의 2는 무시, 로 제곱분의 이것도 무시, 로분의 람다도 무시, 남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 R만 남잖아요. 그래서 로가 매우 큰 영역에서는 R2' 마이너스 4분의 1 R은 제로, 이렇게 방정식이 근사가 되어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 여기에서 R2'은 로에 대한 2'이에요. 즉 R을 로로 미분했을 때 로로 2번 미분한 것에 대한 기호다 그 말이에요. R2'이.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R은 C1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로 플러스 C2 exponential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즉각 아셔야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즉각 머리에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쪽 클릭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고 이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로라는 것은 곧바로 거리 아래 비례하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로가 매우 큰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보십시오. 캐피탈 R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로가 매우 커지면은 이 항은 발산을 해버리잖아요. 로가 매우 커지면은 이 항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한대에서는 파동하면서 psi가 제로가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로가 무한대로 갈 적에 이 R이 제로가 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발산해버린 이것은 캐피탈 R의 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캐피탈 R 해의 기저를 이걸로 찾겠습니다. 캐피탈 R 해의 기저를 뭘로 잡는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렇게 찾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매우 먼 곳에서의 캐피탈 R에 대한 해야. 그러면 매우 먼 곳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까운 데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해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해를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자, 로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가지고 라지 G로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여기에서 라지 G의 로라는 것은 급수야. 이 캐피탈 R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캐피탈 G에 대한 정보만 얻어내면은 캐피탈 R에 대한 해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캐피탈 G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면은 캐피탈 R을 원래의 미분 방정식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줘야만 캐피탈 G에 대한 어떠한 미분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식을 일식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캐피탈 R의 2', 캐피탈 R의 프라임, 그것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캐피탈 R 프라임은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이렇게 되어지고, 캐피탈 R의 2'은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캐피탈 R'과 캐피탈 R의 2'을 일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먼저 캐피탈 R의 2'은 이것이고, 캐피탈 R'은 이것이고, 또 캐피탈 R은 이거잖아요. 여기서 먼저 소거해버릴 것을 소거해버립시다. 이 수식을 보면은 캐피탈 R의 2', 캐피탈 R의 프라임, 그리고 캐피탈 R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캐피탈 R에가 다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로가 포함되어 있죠. R'에도 포함되어 있고 R2'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식에다 넣어 놓으면은 다 소거가 되어지겠죠. 무엇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로가. 그래서 이것들을 소거한 상태로 이것을 전부 다 여기에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먼저 캐피탈 R의 2'은 이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로분의 2 그대로 적어 놓고 이것은 G' 마이너스 2분의 1 G지요. 그래서 로분의 2 G' 적어 놓고 그 다음에 2분의 1 G인데 여기 2하고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분의 1의 G 그렇게 적어 놓고 또 이거 그대로 적어 놓고 또 이거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산수죠. 이제 남는 일은 이 미분방정식을 이식이라고 했을 때 이식에서 미분방정식 캐피탈 G를 풀어내 가지고 이 캐피탈 G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로를 곱해주면은 그것이 캐피탈 R의 로에 대한 함수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로 대신에 이거 있죠.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은 드디어 캐피탈 R이 이 거리 R 함수가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구해지죠. 캐피탈 R 세타 파이를 곱해야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푸사이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분방정식 또한 풀기가 장난은 아니요. 이 미분방정식 풀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를 가정을 해서 구할 것이냐면은 그런데 이 미분방정식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의하여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 프로베니우스 방법이 뭐예요?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참고해서 y의 2' 플러스 px의 y' 플러스 qx의 y 이코르 0 이것을 한 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대. 즉 y는 서메이션 k는 이코르 0부터 무한대까지 ak의 x-x0의 k 플러스 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여기 px 있죠. px에다가 x-x0를 곱하고 그리고 x-x0의 제곱에다가 qx를 곱했을 때 이거나 이거 둘 다가 극한으로 봤을 때 유한하다. 즉 발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해는 이러한 급수 형태로 전개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이잖아요.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 모르면은 이쪽 클릭해서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로이기 때문에 P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분의 2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Q로는 이렇게 되어지죠. 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 제곱분의 L의 L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급수 전개로에서 어떤 것을 답을 얻을 적에는 여기에서 있는 x0 있잖아요. x0가 무엇이 돼야 실로 편하겠습니까? x0가 0이 돼야 실로 편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P로나 Q로 같은 경우를 봐보면은 이 로 값이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발산되어지고 또 Q로도 발산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X0를 제로로 잡아보자 이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해보냐면 로를 한번 곱해보고 또 여기에다가 로 제곱을 한번 곱해줘 봅시다.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람다 마이너스 1의 로 마이너스 L의 L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로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 같은 경우는 로는 이코로 제로인 곳에서 싹 다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은 로는 이코로 제로가 되는 그곳에서 급수전개해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공부를 할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px가 x분의 bx 그리고 qx가 x의 제곱분의 cx 그렇게 된 경우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bx와 cx만 구해내면은 금방 결정방정식, 즉 인다이셜 이퀘이션 또는 지표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금방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해내서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리지널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처음부터 한번 전개를 해 나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미분방정식의 급수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즉 g의 로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느냐. 서메이션 k는 이코르 0부터 무한대까지 ak의 로의 k 플러스 r 이러한 형태로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전개 가능하다 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g로를 이 식에다 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g로를 이렇게 가정했다고 했을 적에 g로의 프라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메이션 k는 이코르 0부터서 무한대까지 해놓고 여기서 r은 프로베니우스 방법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상수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a0는 0이 아니에요. 프로베니우스가 그렇게 가정해 놓고 자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G'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AK 적어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R 해놓고 로에 K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2'도 간단히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G로와 G로의 프라임과 G로의 2'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 놓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2'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이것은 다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G'은 이것을 또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론 이 서메이션은 여기 맨 앞에다가 끄집어내 놨어요. 이렇게. 또 이것들 있죠. 이것들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G는 AK의 로에 K 플러스 R 그렇게 적어놨어. 여전히 서메이션은 맨 앞에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맨 밑에 식에서 최저차항 같은 경우는 K가 어떤 경우가 되어지겠습니까? K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죠. 왜 그래? K가 0부터서 무한대이니까 이 수식에서 최저차항은 K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야. 그러면서도 로에 대한 차수가 제일로 적은 거죠. 그것이 최저차항이야. 다시 한번. 이 수식은 로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로 최저차항을 구해주려고 그래. 왜? 로 최저차항 뿐만 아니라 어떠한 차수 로에 대한 항도 그 개수가 다 무엇이 돼야 이것이 제로가 되어집니까? 항상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다시 한번. 이 수식이 항상 제로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 앞에 붙어져 있는 상수들이 있죠. 이 상수들이 싹 다 무엇이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가 최저차항일 때도 그 개수가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결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로에 대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에 대한 개수요. 로에 대한 차수가 가장 낮다 그 말은 K는 얼마일 때야? 제로일 때고, 즉 K가 제로일 때의 로에 대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에 대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K는 제로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의 R-2제곱이고 이것은 로의 R-1제곱이고 이것은 로의 R제곱이죠. K는 이코로 제로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방정식은 결국은 로 마이너스 2제곱의 개수가 되어지겠더라. 그래가지고 로의 R-2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는 k는 이코르 제로일 때 로의 r-2제곱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r 해놓고 r-1 a0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r-1 a0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의 r-2제곱을 구하려면은 k는 이코르 제로일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의 r-1제곱인데 다행히도 이쪽에가 분모에가 로가 있기 때문에 로의 r-2제곱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어지죠. 고로 k는 이코르 제로이기 때문에 2ra0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2ra0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로의 r-2제곱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k는 제로야. 그러면은 이쪽에가 로의 r제곱이 있으니까 r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호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놓고 l의 l 플러스 1 a0 이것이 로의 r-2제곱의 개수죠. 어디서? 이 항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때 a0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저차항의 개수가 0이 돼야 된다는 그 조건, 물론 최저차항뿐만 아니라 여타의 항들도 다 그 개수가 무엇이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항들이? 로의 어떠한 제곱에 대한 그 개수들이.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거 인수분해 금방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로부터 답을 구해내면은 r은 l 또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r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l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르장드르 당식을 풀면서 저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l 값은 어떤 값이요? 0, 1, 2, 3, 4요. 그렇다면은 r 값을 l 또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로 구했기 때문에 저기서 어떤 값은 타당하고 어떤 값은 타당하지 않는지 그걸 판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G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지요. 그러면은 G로를 살펴봄으로써 R 값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지, 또는 둘 다 가능한지 둘 다 불가능한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식에서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서 G의 로 값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R 값이 L인 경우하고 하나는 R 값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R 이코르 L인 경우야. 이때는 G로 값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의 L제곱은 이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즉 K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G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로의 L 그리고 이것을 다 풀어 헤쳐주면은 A0 플러스 A1로 플러스 A2로 제곱 계속 이렇게 나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때는 G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 로 해놓고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L 플러스 1 분의 1 해놓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로가 차지하는 범위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야. 로가 차지하는 범위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다. 왜 그래? 여기 보십시오. 로는 상수 곱하기 r이잖아요. 그런데 구좌표계에서 r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r은 0부터서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식을 보면은 로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G값이 발산이 돼 버리잖아요. 로가 제로가 돼 버리면 G값이 발산이 돼 버려 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이 값은 버립니다.
그래서 최저차항이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 지금 현재 이 조건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R이 L이라는 것을 얻어냈고, 그 다음에 최저차항뿐만 아니라 그 다음 차항, 그 다음 차항, 그 다음 차항 싹 다 기수가 제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이끌어내 봅시다. 먼저 이 수식을 로에 대한 올림 차순으로 적어 나가지고 각각의 개수가 제로가 되게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제 R 대신에 L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줬습니다. 다만 이 AK는 뒤로 끄집어 내줬고,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E 이것도 뒤로 끄집어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에서도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E에 해당되는 그것을 따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다시피 얘가 포함된 이 항이 바로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E가 되어지겠죠. 왜? 얘가 로에 대한 마이너스 1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하고 곱하면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L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2에다가 K 플러스 L 해주고, AK의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E는 여기에다 역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가 K 플러스 R 마이너스 E에 기여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L의 L 플러스 1, 마이너스 L의 L 플러스 1 그대로 적어주고, AK와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E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적어줄 것은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 항을 적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항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해놓고 이 전체 곱한 것이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L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것이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 항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1 적어주고 AK 해주고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그마는 맨 앞에다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파란 대괄호로 쳐진 이거 전체가 항상 제로가 돼야 되죠. 어떤 경우에 모든 로우 차수에 대한 그 개수가 항상 제로가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개수들 간의 관계를 이끌어내려면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수 차수를 맞춰주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로가 K 플러스 R 마이너스 2제곱인데 여기서는 K 플러스 R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맞춰준 것이 더 편할 것 같냐면은 K 플러스 R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로우 차수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K 대신에 K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차수가 K 플러스 R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에서 K 대신에 뭘 집어넣어? K-1을 집어넣어 주면은 차수가 K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되어져 가지고 2하고 같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의 차수가? 로우 차수가. 그래서 K 대신에 K-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먼저 AK는 A의 K-1이 될 것이고, 이것은 K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K 대신에 K-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플러스 람다 그것만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그마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그마는 K는 원래는 0부터서인데 K 대신에 K-1을 집어넣기 때문에 K는 1부터서 무한대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이것부터 보면은 이것은 K 플러스 L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K 플러스 L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L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K 플러스 L 제곱을 하면은 K의 제곱 플러스 2KL 플러스 L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2k 플러스 2l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l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없어지는 항들이 다행히 많이 생기죠. 여기 플러스 l제곱, 여기 마이너스 l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l, 여기 마이너스 l 하면은 마이너스 2l인데 이쪽에가 플러스 2l이 있기 때문에 밑줄 친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은 여기 k의 제곱 2kl,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k, 여기 플러스 2k니까 플러스 k만 남겠네. 이것은 k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면은 k에 k 플러스 2l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것을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시그마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시그마 k는 이코르 0부터서 무한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k에 k 플러스 2l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ak에 로에 k 플러스 r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 맞춰줘야 될 것이 있지요. 여기서는 서메이션 첨자가 k는 0부터서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는 1부터서 시작되어지죠. 이럴 적에는 서메이션 첨자가 큰 곳에다가 맞춰주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k가 제로일 때에는 이게 뭐가 됐습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k는 1부터서 해도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 수식은 k는 1부터서 해도 되겠더라. 그러면은 이 전체 수식에서 시그마가 k는 이코르 1부터서 무한대까지가 여기도 있고 또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좀 더 간단히 적어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얘를 이렇게 해주고 이걸 지워버리면 되겠지요. 또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2는 맨 뒤에다 갖다 놔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쳐주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식이 간단화 되어졌죠. 그래서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2 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즉 서메이션 k는 이코르 1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로의 k 플러스 r 마이너스 2 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이 수식의 모든 로에 대한 이 개수가 다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즉 이것이 k는 이코르 1부터서 무한대까지 해서 싹 다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제로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a의 k-1분의 ak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에서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죠? 왜 그래? 보십시오. k는 1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즉 좌우 양변에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것은 ak가 되어지고 이것은 a의 k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이것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이 수식에 있어서 k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게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 수식에서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준 이 수식에서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회귀 관계식으로부터 G로를 구하는 것과 똑같지요. 거듭 얘기합니다. G로란 것은 서메이션 k는 0부터서 무한대까지 ak의 로의 k 플러스 r이야. 근데 여기서 r이 l로 이미 결정이 났죠. 그래서 r 대신에 이제 l을 집어넣어 줄 거야. l 이렇게. 그러면 ak만 이제 알면은 G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k의 관계식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1을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K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A0분의 A1은 K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여기 숫자죠. 고로 A1은 이것에다가 A0 곱하면 되어지죠. 그러면 A2는 K 대신에 1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2는 A1에 대한 식으로 되어지고 A1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A1을 대입하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답을 다 구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체크해 줘야 되겠어. 파동함수 p사인은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파동함수 p사인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발산을 하면 안 되죠. 왜 발산을 하면 안 돼? 그것이 발산을 해버리면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이 1이 돼야 되는데 발산을 해버리면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구한 AK들이 있죠. 이 계수들 관계로부터 G로가 발산하는가 발산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렇다면 발산해 버릴 경우에 그 발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K가 1보다 매우 큰 경우에 AK-1분의 AK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AK-1분의 AK라는 것은 이게 K가 무한대로 갔을 적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쪽에 K제곱이고 여기는 K이기 때문에 K분의 1이 되어지죠. 즉 AK라는 것은 K분의 1 곱하기 A의 K-1 그렇게 되어진다. 근사적으로. 물론 여기에다가 요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A의 K 플러스 1은 K분의 1 A의 K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제 AK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AK-1은 이 공식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K-1분의 A의 K-2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AK는 대략적으로 그 값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K 팩토리얼 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계수 B로부터 우리가 AK를 대략적으로 구해봤어. 어떤 경우에? K가 매우 큰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G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충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AK에 대해서 G값을 계산해 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G값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의 L제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앞으로 벗어날 수가 있죠. 즉 G의 로라는 것은 로의 L제곱 시그마 K는 고로 0부터 무한대까지 AK의 로 K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G를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로의 L제곱 해서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의 로 K 이게 G야. 그런데 AK가 대충 요 정도 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로 L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거 AK 대신에 K 팩토리얼 분의 1 넣고 로 K 이렇게 집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수식 있죠. 이것이 익스포넨셜 로를 급수전개할 때 나타나는 수식이죠.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로의 L, 뒤에 있는 것은 익스포넨셜 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캐피탈 R의 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캐피탈 R의 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G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해놓고 G로야. 근데 G로는 방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로의 L제곱 익스포넨셜 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곱해지면은 익스포넨셜 플러스 2분의 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로가 무한대로 가면은 캐피탈 R이 발산해 버리죠. 우리가 고생해 가지고 계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도해 놓았는데 이것이 발산을 해버리더라 이거라.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발산을 막을 수가 있을까?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논법이 과거에 했던 좋아진 동자 논법하고 똑같습니다. 좋아진 동자 논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봐보세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좋아진 동자하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자 역학에서 정확하게 풀릴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급수가 발산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이냐? 이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 모든 항들을 무한대까지 합쳐주기 때문에
발산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발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K가 무한대까지 못 가고 어느 정도 갔을 때 AK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이 G라는 것은 AK, 로K에서 계속 뻗어나가는 무한급수야. 그런데 무한급수를 다 합쳐놓다 보니까 그것이 발산해버렸어요. 발산해버렸기 때문에 그 발산을 막으려면은 항의 수를 무한대까지 합친 것이 아니고 어떤 유한한 영역까지만 딱 합치고 그 다음부터서는 합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느냐, AK가 특정한 AK까지는 0이 아닌데 이 AK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서 AK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AK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AK 플러스 2도 제로, AK 플러스 3도 제로, 그 이후 모든 AK의 항들이 다 뭐가 돼?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항을 합칠 때 무한대의 항까지 다 합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개수 항을 합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발산이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더라. 무엇이 발산이 되죠? 로가 무한대로 갔을 적에 이 캐피탈 R이 발산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급수 발산 방지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개수들 간의 관계 AK분의 AK 플러스 1,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K가 특정한 라지 n이라는 유한한 라지 n에서 A의 라지 n 플러스 1, 이것이 제로가 되어주면 되겠더라. 그러면은 A의 라지 n 플러스 1, A의 라지 n 플러스 2, A의 라지 n 플러스 3,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 되어져 버려. 제로가 되어지죠. 왜? 이 관계식에 의해서 A의 라지 n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 모든 항들은 싹 다 뭐? 제로. 그래서 A의 캐피탈 N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어지려면은 이것의 분자가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K 대신에 캐피탈 N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 L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난다? A의 캐피탈 N 플러스 1, A의 캐피탈 N 플러스 2, 그 이후 모든 전개의 개수들이 다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캐피탈 N이 있죠. 캐피탈 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한 것이냐면은 A의 캐피탈 N까지는 제로가 아니다. 그러나 A의 캐피탈 N 플러스 1부터서는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때의 캐피탈 N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피탈 N 같은 경우는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캐피탈 G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한대까지 다 합쳐줬잖아요. 무한대까지 다 합쳐줬는데 K가 캐피탈 N에서 A의 캐피탈 N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어지게끔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K는 0부터서 무한대까지가 아니고 무엇까지겠습니까? 캐피탈 N까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뭘 적어준다? 캐피탈 N을 적어준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캐피탈 N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범위값을 가질 수 있게 되냐면은 K가 0부터서 캐피탈 N까지이기 때문에 이 캐피탈 N은 0이 되어져도 상관없어. 그러면 K가 0부터서 0까지라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캐피탈 G 같은 경우는 로의 L제곱 그리고 A0 그것만 남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캐피탈 N을 1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G값이 로의 L제곱 해놓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A0 플러스 A1 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캐피탈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정수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식을 람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즉 람다는 캐피탈 M 플러스 L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람다라는 것은 캐피탈 N도 정수, L도 정수, 플러스 1도 정수이기 때문에 이 람다가 정수가 되어지잖아요.
정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람다를 무엇이라고 놓을 것이냐면은 정수 n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n이라는 것은 그 값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L 값은 류장들을 당시 공부할 때 이 L 값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0, 1, 2, 3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여기서 캐피탈 N 같은 경우도 0, 1, 2 그렇게 계속 나간다고 했어. 그러면 이 N 값은 여기가 1이 있기 때문에 N 값은 최소한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이때 이 N 값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주양자수라고 그래요. 프린시펄 퀀텀 넘버 주양자수. 이제 이 수식에서 L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은 L은 n-1 마이너스 캐피탈 N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캐피탈 N 같은 경우는 0, 1, 2, 3, 4에서 계속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L 값은 n-1보다는 적거나 같죠. 즉 방위 양자수 또는 궤도 양자수 L은 0부터 계속 나가는데 그 계속 나가는 것이 무한정까지 간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한정이 되어진다? n-1까지 한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세 개의 양자수를 다 배웠습니다. 주양자수. 여기에서 람다를 정수 n이라고 놨을 때 이 정수 n이 주양자수라고 했지요. 주양자수 같은 경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야.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 L 또는 방위 양자수 L 같은 경우는 그 최대값이 무엇으로 한정이 되어진다? n-1로 한정이 되어진다. 무엇부터? 0부터서. 그래서 궤도 양자수 L은 0부터서 1, 2, 3 해서 최대값이 무엇이다? n-1이다 그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가장 키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키포인트냐? 에너지 양자화거든요. 자 봅시다.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을 우리가 에너지 E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좌변은 람다의 제곱이 되어지고 우변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을 절대치 E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람다는 자연수. 그래가지고 람다 대신에 n을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E 값에서 절대치를 벗겨놔야 되겠지요. 그런데 에너지 E 값 자체는 0보다 작다고 했지요. 핵에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E가 절대치를 빠져나올 때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오는데 그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즉 에너지 EN 값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 양자화된 에너지를 얻어냄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했던 경계 조건이 뭐였습니까? 무한대에서 파동함수는 제로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었지요. 무한대에서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파동함수 절대치 제곱을 적분을 해 놓은 것이 1이 돼야 된다. 그 확률값이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죠. 고로 우리가 에너지 E가 양자화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얻어낸 것에 대해서 참 기쁘네요. 여러분들도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양자수는 자연수 1부터서 계속 나가고 방위 양자수 L 같은 경우는 0부터서 주양자수 빼기 1까지이고 그리고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들이고 이렇게만 알고 이것들 그래프 그리고 묻히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